저는 어머니가 40년 동안 앓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외삼촌,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계, 부계, 외가가 전부 뇌졸중으로 가신 겁니다. 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되니까 다음에 내 차례네. 큰아들로서 유전 형질을 너무나 비슷하게 닮고 다음에 내 차례네 해가지고 좀 공포감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책 보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그때 뭐냐, 생활 습관을 바꾸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사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생활건강 사유설명서.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당신 그러다가 의사한테 맞아 죽는 게 뭐 일단은 제소를 막 할 것이다. 그럼 저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제목을 지금 말씀대로 병원을 멀리하는 셀프 건강법 이렇게 살짝 바꿨는데 2달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소는 안 당했는데, 이제는 저를 제소하면은 저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나 제소 당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제 책을 좀 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미국은요, 1인당 약 소비량이 최고고 전 세계 생산되는 약의 40% 이상을 미국 혼자 소비를 하는데 평균 수명은 세계 4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 선진국이진 몰라도 건강에는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약의 부작용이나 의사의 과실로서 죽는 사람들 보니까 사망 원인 3위에 랭크가 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의 약의 부작용으로 죽는데 그거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6배에 이른다.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혈압약, 고혈압 이쪽에 이제 제일 자신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혈압이 올라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약을 먹어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높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을 먹으면 습관성이 되고 평생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도 오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데 좀 평소 이렇게 생활 습관 바꿔서 하는 거 안 돼요. 그랬더니 요새는 약이 잘 나와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더라고요. 여보시오, 나도 먹습니다. 이건 제가 살 길은 저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결심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저는 고혈압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제 몸에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1kg 정도 살찐 거, 그거 이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생활 습관을 잘 가져서 한 거라고 보이는데, 혈압약의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뇨제 성분을 혈압약에 했냐면은 몸에 나트륨이 축적이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정설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내보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트륨을 내보내기 위해서 소변으로 이뇨제를 써가지고 소변을 이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트륨만 나오겠습니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구리 뭐 이런 미량 무기물질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근데 무기물질 결핍이 사실상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이렇게 되는 경련이 일어나는 거 있죠? 쥐나고 이런 게 무기질 결핍입니다.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된 거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심장이 이제 탁 이렇게 태가지고 공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살살하게 하는 거예요, 살살. 그럼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요 말초 여기까지 혈관이 쭉 해서 돼야 되는데, 그리고 각종 장기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기능을 하는데,
그 말초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래 오래 복용을 하면 이게 이제 저림 증상, 예. 그러니까 편저림 증상이 오는 거는 뇌졸중 위험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양쪽이 다 저리는 그런 증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부전증, 심부전증, 이래 기능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전증이 오면 그 병원 가죠, 그죠? 병원 가서 신장을 강화하는 약을 먹는데, 약은 뒤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독입니다. 어느 정도의 독은 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병을 야기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서양 의학은 대증요법, 그러니까 각각 분야가 가정의학과 빼놓고는 전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는 소화기만 보고, 뇌혈관은 뇌혈관만 보고, 그러니까 나만 고치면 되고, 그것이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건 none of my business.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헨치라는 분이 합성을 해가지고 1950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하는데, 그 3년 후부터 이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 당하지 않았어도 오래 못 살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척추 쪽에 무슨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테로이드를 한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주면은 그게 자꾸 해가지고 그게 뼈가 녹는 그런 증상 비슷한 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 그 철심을 받고 선거 유세를 했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니까 장기가 많이 녹아 있더라. 그런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주치의는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누굴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뇨 보면은 보십시오. 리줄린이라는 게 3년 동안에 21억 불이니까 2조 어치를 파는 거예요. 2조 넘게. 그런데 간부전증 심장마비를 초래해서 3년 만에 퇴출을 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먹은 사람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고 그 해는 어디서 하소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울증 약. 우울증 약, 이거는 프로작이라는 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내가 세상 비관스럽고 이럴 때 하나를 먹으면 그냥 보라색 세상이 되고 의욕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근데 제가 본 책에서 보면은 최진실, 최진영, 정몽원 회장이 복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꽤 오랫동안. 근데 그러면 우울증 약을 왜 드십니까? 우울해서 자살할까 봐. 그죠? 미래가 불확실해서 자살할까 봐. 그런데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 바로 자살 충동과 과잉 피해망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요인이 오면은 딱 과도한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의학계에서는 뭐라면 이 제약회사는 그래도 그거를 먹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됐지, 안 먹었으면 더 빨리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하고, 근데 그게 광고 메이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쓱쓱쓱쓱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당뇨, 간부전, 심장마비를 유발을 하고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은 390억, 39조 원, 40조가 팔렸는데, 영국과 일본에서는 라벨에 경고물 게재를 하는데 우리 하나와 미국은 규제가 없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제 아베 스카사라는 분은 바로 이 첨가물 이렇게 식품 회사에 있으면서 이걸 해서 데이트를 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맛살 있죠. 게살 있잖아요. 게살은 게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명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첨가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히트를 쳤는데, 그런 계통의 식품 첨가물 넣어서 성공한 분인데, 자기 딸이 편의점 앞에서 미트볼이라는 걸 이렇게 살라고 그럴 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못하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양심 고발서를 내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김밥을 상온에서 하루 놓으면은 벌써 상하죠. 편의점 가면은 한 2, 3일 그냥 있습니다. 왜냐면 첨가물 넣으면 안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공식품에 어떤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비타민 C 첨가. 그럼 비타민 C가 몸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도록 그렇게 한 건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그게 부패 방지용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뭘 해가지고 통조림이나 이런 거 가공된 거에는 전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 이렇게 이런 거는 이 대충 이렇게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6, 70종의 식품 첨가물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식품 첨가물은 화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잘 소화를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 양을, 허용량을 정해주는 겁니다. 얼마 이하로만 써라. 근데 토탈 얼마로 해서 하는 총량 규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 게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이제 일간지에서 소금 먹지 말자 해가지고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소금 안 먹는다고 나트륨을 안 먹느냐? 아닙니다. 웬만한 식품 첨가물은 전부 이제 무슨 나트륨 왜 이렇게 그 첨가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식향상 나트륨 해가지고 막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야, 차 좋다. 좋은 차는 역시 다르구만. 아니, 차는 좋은데 이런 좋은 차에 아직도 일반 엔진 오일을 넣는다고? 이런. 차값이 얼만데? 우리 몸값이 얼만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이거는 그냥 대충 싼 거, 그다음에 편리한 거 이런 걸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생활습관병이라는 걸 이제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고혈압, 당뇨, 뭐 비만 이런 게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그게 보니까 어린이 비만, 어린이 당뇨, 어린이 고혈압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명칭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럼 뭐냐면 그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성인병이라 그러면 나이 먹으면 병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생활습관병이면은 생활습관을 잘 가지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얘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보통 그래요. 제가 뭐 고혈압도 있고 뇌졸중도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거 유전이니까. 그럼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빨리 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유전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최근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유전은 5 내지 10%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간이 나쁘고 뭐 폐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냐 하면 식생활, 운동 안 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꼭 유전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스트푸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우리 다 아시지만 의사 이거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설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의 자연 치유력뿐이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는 의사는 대한민국의 1% 미만일 겁니다. 미국에 하도 병이 많고 심장병, 비만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국가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엄청 대규모로 해가지고 습관 이런 걸 다 하고 유전병 이런 걸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20세기 초의 식사로 환원하면 질병이 감소한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전통 음식, 근데 우리는 전부 미국식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전 너무 한심합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패스트푸드나 탄수화음료, 커피 여기에 너무 그냥 이게 탐닉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40대, 60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리하라는 동경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인데 산골이 오지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하면서 거기서 동경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늘으니까 습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 보리나 감자 이런 거를 주식이었는데 흰 쌀밥에 이제 고기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가 장수촌이 단명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노 아시죠? 나가노는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겁니다. 근데 산골, 우리 평창보다 더 아마 심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음식물 배달 같은 게 어려우니까, 자체 수급이 안 되니까 염장을 진하게 해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하나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을 하니까 여기는 장수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 오키나와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이제 미군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일본 내에 패스트푸드점 밀도가 일본 내 1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키나와가 세계적인 장수촌이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갖 생활습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걷기 운동. 운동을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1시간씩 하고 막 더구나 조깅 1시간 그다음에 마라톤. 이 조깅 해가지고 자신이 생기면 마라톤을 가거든요. 그럼 마라톤에서 또 하면은 철인 3종 경기를 가요. 이런 분들 장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운동선수 오래 사는 분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호흡을 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몸에. 이 활성산소가 장기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암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게, 이게 옛날엔 가설이었는데 지금은 정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한 운동하면 안 돼요. 장효준이, 최동원이 근육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운동은 심한 운동이 나쁩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거, 심하지 않은 걷기 운동. 또 그것도 시간이 없으시면 숨쉬기 운동. 제일 뭐냐면 좀 게으른 분이 난 운동하는 게 없고 나는 숨쉬기 운동밖에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스님이 무슨 운동해서 장수합니까? 숨쉬기 운동만 해도 좋아요. 숨쉬기 운동은 노폐물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서도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운동,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이 108배는 대구 교구의 신부가, 야, 이렇게 몸에 좋은 거를, 야, 신도대로 같이 하자. 그게 지금 수도권에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8배는 이름이 108이니까 불교 냄새가 나서 그렇지, 우리 고유의 절에다가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차이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석이조가, 저는 이제 색소폰을 하는데 폐활량을 늘리는데 또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명상도 하는데 한 2년 배워가지고 아침마다 한 20분 명상을 하고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부부싸움 해본 지가.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안 나요. 화를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푹 주무시고 아침에 혈압 잴 때하고 밤에 잴 때하고 언제 혈압이 높겠습니까? 밤에 높고 그다음에 푹 쉬셨으니까 아침에는 낮아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5 내지 10이 아침에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율신경에 이것도 있지만 호흡이나 장기가 작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소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추워질 때 체력 보강한다고 조깅하러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쓰러지게, 아침에 혈압이 높은 데다가 추우면 혈관이 줄어들거든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울 때 조심하고 목욕탕에서 오줌 넣을 때 조심하고. 오줌 넣으면은 이게 뜨거운 게 나가니까 추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떠는 게 뭐냐면 체온을 보충하기 위한 몸의 작동인데, 그래서 목욕탕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목욕탕에서 많이 쓰러져요. 술 드시고. 그와 같이 그때 물이 부족하면 알레르기, 비만, 당뇨, 변비염, 그 입덧도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나 따님들 출산하기 전에 물을 평소에 드시도록 하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하는데,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필수 물질이다.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커피로 대체한다? 안 됩니다. 술로 대체한다? 안 됩니다. 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그걸 또 분해시키기 위해서 물이 또 소모가 돼가지고 물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입에서 막 냄새 날 정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입천장에 마르면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세균이 거기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커피는 오히려 그걸 드시는 분은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한다. 요거만 오늘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부족이라는 느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된 거로 해서 한번 혼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벌겋게 휙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니까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땅이 꺼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양 한방 어디에서도 그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물 부족이었구나. 왜 그러면 젊은 혈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서 그런 증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0대에 죽을 수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짜증이 막 납니다. 머리도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많으신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